예, 장관님.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중기부와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소요 예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실에도 예산을 48억 원으로 답변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행사 일정과 예산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중기부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더니 한참 있다가 답변이 오기를 대중소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예산 9억 4,800만 원과 그리고 11억 2,40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48억 원에서 20억 7,200만 원이 더 불어난 겁니다. 장관님, 이거 허위 사료 제출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대중소재단을 통해 투입된 예산은 일체 밝히지 않는 건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20억 7,200만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20억 7,200만 원의 정부 예산 외에 CJ E&M과 드림메이커의 현물 지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기업 돈 14억 4천만 원이 더 들어갔더군요. 이를 다 감안하면 동행 세일 행사에 총 투입된 비용은 82억 7,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후원금이 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동방투자재원으로 행사장 미디어월과 LED 조명 설치에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에게는 추가로 1억 원어치 핸드폰을 받아서 경품 행사로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 더해보면 투입된 비용이 90억 1,200만 원, 자그마치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장관님, 동행 세일에 투입된 대기업의 돈이 드러난 것만 해도 수십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발성이 매우 의심되는 점이 있는데요. 중기부는 드림메이커와 CJ가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와 신청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림메이커와 CJ가 대중소재단의 과제를 신청한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신청한 날 6월 17일입니다. 근데 6월 25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기부가 6월 15일 날 한국체육산업개발원에 보낸 대관 요청 공문을 자세히 보면 이미 행사 대행사는 드림메이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갔습니다. 드림메이커가 사업을 신청하기 이틀 전입니다. 이렇게 미리 짜고 하는 게 버젓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기업의 자발적 후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8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가 대기업 관계자와 언제 어디서 면담을 했고 연락은 누가 취했는지 면담을 계획했거나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받으셨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사회가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동행세일에 중진공 직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알고 보니 직원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도 마구잡이로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예산을 끌어모으고 기업들 동원해서 하는 행사, 역시 이것도 저는 일회성 행사로 보여집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형제간 비교하는 것이 교육상 가장 나쁜 것이라고들 하던데요. 17개 시도 1000여 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유통행사인 코리아세일 페스타 행사는 산업부가 주관하고 개막식은 서울시청 건물 빌려 3천만 원으로 치를 예정이고 산업부 예산은 22억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산이 차이 나서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동행세일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이 약 259억인데요. 그러나 동행세일 90억 1,200만 원 예산이 든 행사로 파악되는 행사를 보면 지역 현장 행사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매출은 단 6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일어난 매출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겠는데요. 내년부터 중기부도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동행세를 통합하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요. 굳이 하시겠다면 상반기 설쯤에 중기부의 동행세일 그리고 추석 이후에 산업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행 세일은 소상공인들과 동네 슈퍼 또 백화점으로부터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받았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어달리기 소비진작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코세페와 동행세일을 합치고 안 합치고의 문제는 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이러한 내수 진작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으로 저는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이런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그 사이클이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게 그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OECD에서 올해 그 대한민국이 가장 성장률이 높고 경제적 타격이 제일 적은 나라인데, 특히 이 동행세일을 할 때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럽 각국들이 이것을 벤치마킹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사들이 어떻게 한국은 방역과 경제 그 내수 진작을 같이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방역을 이 당시에 거의 한 5중 방역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한 것이라서,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글쎄요, 그렇게 꼭 그렇게만 보셔야 되는지 저는 그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특히 동행세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그 내수 진작 이외에도 가치의 공유라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잘 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세페와 동행세일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이, 저희 6월 달에 했습니다. 예. 상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그동안에 이거는 단순하게 백화점 세일 중심으로 했던 행사이고요. 이 동행 세일은 그것이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네 슈퍼에서 전국에 5,000개 동네 슈퍼가 여기에 그 참여를 했는데, 농수산물을 저희가 280톤을 동네 슈퍼를 통해서 팔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그 각 경제 주체 모두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경품까지 예산이라고 이렇게 합치시고 이러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경품 예산까지 그거를 예산으로 카운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